안녕하세요. 성공의 이남모 신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좌파가 된다는 것은 선언이나 구호가 아니라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어들인 돈에 맞게 살다 보면 그런 사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일생을 통틀어 단 한 번도 연봉이 3천만 원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돈으로 살다 보면 근검절약이 내면화됩니다. 소비생활도 취미도 행동 반경도 정해집니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종류도 정해집니다. 저는 신용카드도 한 장 없고 공장식 가축 사이에 반대하여 육류도 먹지 않습니다. 골프는 언간생신, 취미라고는 자전거 타는 것, 독서, 영화 감상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두고 이루어진 삶입니다. 삶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 좀 나눠 쓰자고 주장하는 좌파를 지지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생활이 저를 좌파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해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냥 서울시 구로구 평균 정도의 수준으로 살았고 아이들 사교육도 그 정도로 시켰습니다. 마르크스가 말했습니다. 사회적 존재가 그 의식을 규정한다. 따라서 강남 좌파란 말은 형용 모순이고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존재를 뛰어넘는 정말 기적 같은 순간 이외에는 이런 부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이라는 경제적 토대와 좌파라는 의식이 모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좌파는 한낱 구호로 그치거나 아니면 자신의 청춘 시절 활동에 대한 자부심, 그것도 아니면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제가 조국 교수를 주목한 것은 민정수석 시절이던 7월에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올릴 때부터였습니다. 사실 공직에 있으면서 SNS를 통해 그런 글들을 올리는 심리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너무 사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아닌가, 좀 가볍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386 세대지만 크게 정치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84년도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저는 당시의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서 1학년만 마치고 군대에 입대한 전형적인 회색인입니다. 저는 가깝지도 않지만 어쩌다 마주치면 사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깊이를 가진 국문학 전공의 시인 출신 우상호 의원을 형님으로 부르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과 친구가 운동권이어서 학교 다닐 때 우상호 의원과 자리를 같이 한 적도 있고 제가 신부가 된 뒤에도 성공의 일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계의 386은 우상호 의원처럼 다 그런 사람들일 것이라고 믿고 지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조국 교수는 제게 386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만든 아이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 교수를 애니어그램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자리를 물러났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딱 거기까지가 자신의 운명이 허락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모든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하늘이 그 사람에게 부여한 운명의 한계를 넘어서려 할 때 항상 잡음과 사단이 생기는 법입니다. 결국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가 죽음을 가져온다는 성서의 말씀은 맞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운명이 자신에게 부여한 한계를 넘는 것이고, 그러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운명이 정한 한계를 넘어서려는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고 여러 문제에 얽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조국 교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했고, 그때가 바로 제가 유튜브에 입문한 시기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서 들었습니다. 판단은 순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한편 저를 유튜브에 입문하게 한 조국 교수에게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국 교수를 애니어그램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애니어그램은 그 사람이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강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세 종류는 장형, 가슴형, 머리형입니다. 장형은 의지, 가슴형은 감정, 머리형은 사고에 그 에너지의 근원을 둡니다. 또 장형은 8번, 9번, 1번이고 가슴형은 2번, 3번, 4번이고 머리형은 5번, 6번, 7번입니다. 조국은 가슴형, 즉 감정형입니다. 감정이 에너지의 근거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억누르는 가슴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3번 성취주의자 유형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슴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정서적 호소를 많이 하는 것에서도 우리는 그가 가슴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편집할 능력이 없어서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거짓말이라고 판명된 부분, 가령 민정수석실의 감찰 결과 유재수가 죄가 없다고 국회에서 보고하는 부분에서 조국 교수는 유난히 목소리의 톤을 높이고 감정을 실어 자신의 거짓을 진실인 양 포장합니다. 이처럼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된 부분에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 진실이 실린 듯한 감정으로 연극적인 목소리를 통해서 사람을 설득하는 겁니다. 먼저 가슴형은 장형이나 머리형에 비해 자아가 약합니다. 그냥 그렇게 타고났습니다. 장형처럼 너는 너, 나는 나에 대한 명백한 근거기가 없습니다. 장형은 세상과 나를 적대적 관계로 바라봅니다. 머리형처럼 거리를 두고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슴형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도록 수려한 외모를 가진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훨씬 더 용모들이, 가슴형들이 뛰어납니다. 어쩌면 신의 약한 자아에 대한 보상으로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살 수 있는 수려한 외모를 부여했다고나 할까요? 따라서 많은 연기자들이 가슴형입니다. 자아가 약하기 때문에 대본을 보면 충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해서 연기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가슴형은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약한 자아를 관계를 통해 메우려고 합니다. 페이스북이야말로 가슴형들이 가장 선호하는 SNS입니다. 저도 교회 홍보를 위해 페이스북을 하는데 저 같은 장형에게는 정말 힘든 SNS입니다. 어쩌다 페이스북 친구가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 어떨 때는 정말 페이스북이라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것을 전혀 즐기지 못하는 유형인 것입니다.
이런 금은망처럼 관계가 얽힌 페이스북을 가장 잘 이용한 유형이 바로 가슴형입니다. 가슴형도 이유형, 이타주의자, 삼유형, 성취주의자, 사유형, 예술가, 개인주의로 나뉩니다. 특히 삼유형이 이 페이스북 활용의 귀재들입니다.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고 사람들의 좋아요를 즐깁니다. 조국은 3번 성취주의자 유형입니다. 조국 교수는 3번 성취주의자 유형입니다. 자아에 대한 판단을 관계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아가 약해지면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다시 글을 올리고 좋아요를 받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SNS에 중독됩니다. 이처럼 근데 그가 남긴 수많은 어록들이 지금 글을 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제 엄청난 좋아요를 받았죠. 그게 이제 오히려 지금은 독이 되어서 그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약하기 때문에 관계로부터 자신을 확인하는 작업에 있어서 페이스북만큼 좋은 도구는 없습니다. 전 이대 교수 이인화가 쓴 소설이 있죠.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냐는 누구인가.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의 대사에서 따온 것이죠. 가슴형들은 바로 이런 자기 정체성에 시달리는 유형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냐는 누구인가. 스스로 답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로부터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페이스북 같은 SNS죠. 타인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난 좋은 사람이고 타인이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하면 수치심을 느낍니다. 가슴형은 자아가 약하고 따라서 근본 감정은 자신이 미약하다고 느끼는 수치심이고 이 수치심을 떨치기 위해 관계에 의지합니다. 100사람이 나를 좋아해도 한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잠을 못 이루는 유형이 바로 가슴형입니다. 또 애니어그램은 그 사람의 행동 양식에 의해 나뉩니다. 힘의 근원은 다르나 드러나는 행동으로 볼 때 유사한 특징을 가진 유형들이 있습니다. 공격형, 움츠림형, 의존형이 그것입니다. 공격형은 1번, 3번, 8번 유형입니다. 움츠림형은 4번, 5번, 9번 유형입니다. 의존형은 2번, 6번, 7번 유형입니다. 공격형은 치고 나가는 유형입니다. 갈등을 정면 돌파합니다. 공격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합니다. 또한 조직에서 리더 구실을 잘하는 유형입니다. 조국 교수의 과하고 공격적인 SNS 활동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이 된 후에도 모든 상황에 대해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조국 교수는 공격형입니다. 그러나 조국 교수는 작년 10월 15일에 있을 법무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10월 14일에 사임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에서 발언은 거짓을 말하면 즉각 위증죄로 기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거짓말을 했음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움츠림형은 개인주의자에 가깝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움츠리고 피함으로써 자기 의사를 표현합니다. 의존형은 마치 가슴형처럼 니고시에이션, 조정과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조국 교수는 가슴형이고 공격형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겹치는 유형이 바로 3번 성취주의자입니다. 그럼 이제 3유형 자체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유형은 성취주의자로서 유능함이라는 강점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3유형은 꽤 유능합니다. 그래서 언론지상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꽤나 수려한 외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박사에서 교수로 임명되는 사람 중에는 3유형이 꽤 많습니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관계를 잘 활용해서 출세를 잘합니다. 예전에 젊은이의 양지 등 작가 김수현의 드라마에 잘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개인의 능력으로 성취가 가능한 시절 8, 90년대 그때 성공을 위해서 변신과 배반을 잘한 유형이 바로 삼유형입니다. 그리고 삼유형의 약점은 기만입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하느님이 운명이 그어놓은 능력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다고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기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삼유형의 기만은 생활 전반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가령 자식을 효자로 만들고 싶은 삼유형 어머니는 코트를 자기 돈으로 샀음에도 불구하고 타인들에게 우리 자식이 생일이라고 사줬다는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합니다. 그 정도에 어때서? 그러나 그것이 일상화되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조국 정경심 교수의 여러 위조 사건들이 이런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진실보다는 허영과 이미지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의 대우 고 김우중 회장, 줄기세포 문제로 큰 주목을 받은 황우석 박사,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자마자 온갖 기만이 드러난 나경원 의원, 심지어는 남편을 살인한 고유정까지 모두 삼유형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자신의 기만이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진실이라고 우깁니다. 아니,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을 기만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저는 조국 사태를 처음 접했을 때 이들 부부가 신앙심이 없을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가 벌이는 일들이 너무 인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을 의사로, 변호사로 만들기 위해 지나치게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운명이 부여한 그 사람 고유의 재능과 한계를 무시한 채 부모라는 이름으로 그 선을 넘으려고 했습니다. 부모가 마치 신처럼 행동한 거죠. 자식들의 운명 안에서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는 일이 허락되어 있다면 그들은 그 일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편법을 써서라도 그렇게 만들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인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왜? 운명이 정한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잡음과 사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모로서 자식을 대하는데 지나치게 인위적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지나친 인위적 조작. 이것도 삼유형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강남의 부모들보다 훨씬 과했습니다. 또한 삼유형의 방어 기제는 합리화와 동일시입니다. 저는 정경심 교수의 유형은 잘 모르겠습니다. 짐작컨대 조국과 같은 삼유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0년의 결혼 생활을 통해 내린 결론은 부부가 30년 가까이 살아가는 이유는 서로 닮은 구석이 있고 그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살기가 어렵습니다. 삼유형은 성공을 쫓는 성취주의자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입니다. 실패가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순간에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고2 때 서울대를 가려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3 첫 모의고사를 보자 그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연고대도 좋잖아? 그리고 1학기 말이 되어서 연고대도 갈 성적이 나지 않으면 또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가면 되지. 서울에 있는 대학이 서울대 아닌가? 이제 가을에 또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4년제 대학 가면 되지 뭐. 그런데 이제 또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2년제 대학을 결국 입학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4년제 나오면 뭐해? 2년제 대학 가서 기술 배우고 빨리 돈 벌면 되지. 이것이 바로 합리화입니다. 성공을 쫓는 자라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삼유형의 방어기제가 합리화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자신이 수감되어 있는 유일한 이유는 사법개혁이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 합리화의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삼유형의 또 다른 방어기제는 동일시입니다. 가령 회사의 어느 과정이 삼유형이라고 합시다. 삼유형은 성취를 향해 움직이기 때문에 직장일에 올인하고 실제로 많은 삼유형들이 성공을 합니다. 그 과정이 9시에 공식 출근 시간인데 8시 30분이면 꼬박 나옵니다. 한 사람의 중간 관리자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과장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밑에 직원에게 이런 주문합니다. 내가 8시 30분에 나오는데 너는 왜 9시에 나와? 그 회사의 공식 출근 시간은 9시입니다. 그래서 밑에 직원은 그냥 9시에 나옵니다. 한술 더 떠서 이 삼유형 과장은 부하 직원에게 이런 주문을 합니다. 내가 30분에 나오니까 너는 8시 25분까지 나와. 부하 직원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공식 출근 시간이 9시인데 주관적인 감정이 자신의 판단 근거가 되니 9시에 맞춰 나오는 직원이 고깝습니다. 부하 직원이 고가운 거죠. 그래서 부하 직원에게 자꾸 무리한 욕을 하다 보니 부하 직원들이 계속 그만둡니다. 그 이후에 상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조국 정경심 교수는 자신의 자식들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처럼 사회에서 성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주는 동일시의 방어기제를 사용합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 말했죠. 정경심 교수가 오죽 마음에 든 것은 재산분리기와 자식분이라고요. 또 3번 유형은 임기응변, 단기전의 대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청문회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정말 위기 때마다 얼마나 수려한 언변으로서 잘 빠져나갔나요. 3유형이 최악의 경우에 이르면 고의정처럼 가학적인 정신병자가 되고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드러납니다. 나를 중심으로 남을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각 유형은 9가지의 수준이 있는데 조국 교수의 경우 3유형에서 중간 수준인 이미지적 실용주의자입니다. 조국은 이미지에 충실했고 돈이라는 현실을 노렸습니다. 3유형의 중간 수준쯤에 해당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그 지향하는 바가 드러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직자가 자신이 스스로를 영성가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가 추구하는 것이 돈과 맛있는 음식, 부유한 신자들과의 교제라면 그 영성가라는 성직자 자신의 말은 그저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이미지에 불과함은 사람들은 기막히게 알아차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의해 진짜와 가짜를 알아차리는 타고난 분별심이 있습니다. 맹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희비지심이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어서 옳음과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국을 보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외모와 뛰어난 학습 능력 등 조국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진실함과 깊이 그리고 일관된 삶의 철학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부여받았다면 조국은 전 부산부시장 유재수의 명백한 범죄를 윗선에서 무마했을 때 권력에 부하내동하지 않고 아마도 자신의 소신대로 그럴 수 없다고 꼿꼿이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정말 조국은 국가적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사회의 정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나는 조국 교수가 그토록 추구한 것이 사회주의도 아니고 사회정의도 아니고 그저 돈, 물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부부가 미국 유학에서 돌아왔을 때 한국이 IMF가 한창인 1998년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때 남의 아픔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들은 파산으로 인해 경매로 나온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매입했으며 배를 넘는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교수라는 직업으로 55억을 모으게 된 재테크의 노하우가 아닐까요? 이들은 부를 쫓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이들 부부의 유형을 통해 읽을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조국 교수는 삼유형의 약점인 기만으로 인해 자신마저 속이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는 삼유형의 죽음이니까요.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월급으로만 인생을 살았다면 그는 명예로운 삶을 살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조국으로 인해 여러 386의 위선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좌파의 이념을 팔아먹는 방법으로 정치를 하는 집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좌파가 생활인 한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진정성 있는 좌파가 뿌리내기를 바랍니다. 이상 애니어그램으로 조국 교수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